이거 나오고 가보려고 내가 가보려고 나도 거야. 이게 요수는 눈에서 꼬리가 눈이 이만하잖아. 이렇게 일단 나 혼자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보여. 맛집 검색하고 있으니까. 어떤 뭐 들어줘야 되지? 아까 한마디가 파도 큽니다. 이게 요수 알고 혹시 그 주위에 맛집 이야기 하시니까 주위에 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있으면 이번 네이버에서 그 모두라고 그 사이트를 하나 오픈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등록 무료로 해줍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뭐요? 모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네? 그 앞에다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돼요. 모바일 홍보용입니다. 전국 그 네이버에서 하니까 네이버가 지금 전체 검색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전에 만들고 있는데요. 같이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해보니까 어렵진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펀드 지금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펀드 11점 모두 이런 거 맞는 것 같아요. 모두 앱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 만드시면 사업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게 유료화 될 것 같습니다. 유료화 되는데 지금 홍보 기간이고 뭐 이렇게 네이버가 지금 검색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선물도 되더라고요. 만들어 선물. 저한테 선물 기대하시면. 사업자가 있어야 그건 제가 몰라요. 일단 사업자가 있으면 되더라고요. 해봤더니 등록 그제 다음에 비행기 효과가 생겨서 개인 사업자 있으면 언제 등록해야 되겠네요. 네, 사업자 있으면 하나. 홍보를 이거 뭐냐면 지역 소상인들 지역 홍보 매체입니다. 그래서 딱 검색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지도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사업자 계신 분은 주위 분 있으면 선물 해주셔도 됩니다. 선물 만들어서 선물도 하더라고요. 하나 네, 지금 네? 있어요? 선물해 주실 분? 저도 여기 식당 다니다 보면 그 사업자 계신데 홍보가 잘 안 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있으면 하나 해주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이버에서 시작했더라고요. 네이버에서 하니까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지금 80%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검색 시장. 우연찮게 봤더니 하고 있어서 전화 왔더라고요. 등록이 됐다고 감사하다고. 초창기에 누가 안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돈 받고 해야 되니까 돈 내서 무료더라고요. 모바일용이 간단하더라고요. 제작하는 것도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누구나 많을 건데요. 하니까 7개 이렇게 놔두고 딱 입력만 하면 됐습니다. 지금 검색하시면 지금 나와 있을 자료는 좀 못 얻어주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오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수강생분의 거의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보고 오신 것 같아요. 아파트 광고 보고 오신 분 있습니까? 한 분 있는 거예요. 아파트 왜 혼자 계시잖아요. 무려 300만 원 들었는데 안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극장판, 네, 극장판인데 한 분도 안 왔습니다. 극장판은 엄청 끌려왔습니다. 아? 끌려와. 어떻게 끌렸습니까? 뭘 보고요? 집에 끌려왔죠. 집사람한테. 그럼 사모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학원은? 다른 부동산에 가니까 네. 아니 다른 학원을 가니까 그 강의는 이제 여기밖에 안 한다고 그래서. 그거 이제 덕성에 가셨구나. 네. 덕성 사장님이 저희가 전략적 제휴를 해서 그쪽은 안 하신 거. 끌려왔어. 본인이에요. 아니요. 본인이 끌려왔어. 그래서 지금 저희도 작년에는 극장판에서 한 분도 안 오셨고요. 교차로 광고도 했습니다. 네, 했는데 효과도 없었고요. 작년에 교차로 네, 작년에 근데 안 오셨잖아요. 네. 알고는 계셨고요. 네. 작년에 왔잖아요. 교차로 네. 광고 작년에 안 했습니다, 저희가. 아니, 작년에 초반기에 했고요. 4월, 5월 달에. 그러니까 그 하반기에는 저희가 신문에는 안 했어요. 작년 5월인가 6월인가 끝나서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그때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물어봐주고. 네, 그래요? 저는요 중앙동에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은행 앞에 선생님이 붙이고 가더라고요. 하얀색 차 타고 그런 인연이. 이런 경우는 잔말 입고 붙이고 가시더라고요. 제대로 한방 아이고 힘들어. 제가 봤습니다. 예전에 많이 붙였습니다. 근데 신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예 안 하고요. 지금 거의 또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특이하게 저희 학원 알고 오시면 대부분이 인터넷 검색하시고. 걔한테 줘야겠는데. 다만 남은 사람이 없죠. 저랑 공인중개사 하면 어디냐 물어보면 알려주고 아주 오프라인식이구나.
저희 하나 등록돼 있어요. 순천 일사에도 등록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 대부분 그 문의가 인터넷 보시고 먼저 판단하시고 오시는 것 같아요. 판단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인터넷 광고라는 거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실제로는 올해 연말에 좀 하고 싶었어요. 진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들은 할 수가 있는데 온라인 쪽에는 저희들이 아마 이게 가장 좋은 세대가 여러분들 같아요. 저희들 세대입니다. 가장 좋은 세대. 왜 그러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한 60, 70 되신 분들은 뭐 연령상의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을 접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고요. 젊은 친구들은 또 뭐냐면 오프라인을 또 접해보지 않았잖아요. 오프라인에서 뭘 하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서로 교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 또 잔절입니다. 온라인에서. 그 교류만 터져버리면 아주 엄청난 효과,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걸 예상을 하는데 그게 또 절벽이죠. 젊은 친구들 인터넷 엄청 잘하는데 그걸 실생활에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활용을 할지는 모르고 있고요. 또 반대로 기성세대들은 엄청난 인터넷 시장을 무시하고 오프라인에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는 한번 기대해 보는데요. 네이버 광고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경쟁이 심해서 본인들이 해주겠다는 거죠. 담당자들이. 일반시 제재입니다. 아무튼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카페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아무튼 저희 수강생들은 제가 독촉을 해서라도 11월 달에 만들겠습니다. 같이 만들죠 뭐. 자, 145쪽입니다. 자, 중기, 아무튼 벽지는 붙이고 다니겠습니다. 안 하려겠다. 붙이고 다녀야 되겠네. 자, 145쪽 중개계약상의 의무 보시겠습니다. 중개계약상의 의무. 한 장 넘겨보시겠습니다. 일반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은 시험에 잘 출제가 안 되고요. 하나만 기억나죠? 일반 중개계약에는 물가수준, 중개대상물의 위치, 규모, 물, 거래 예정 가격 146조입니다. 3번에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하여 32조 규정에 정한 중개보수, 준수사항 이렇게 4가지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지금까지 거의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됐고요. 저희가 이제 매년 나오는 게 147페이지에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입니다. 이 전속중개계약서는 한 4가지, 5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 또 더구나 이게 2014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또 계속해서 출제가 되는 거죠. 148쪽 보시면 전속중개계약의 의의가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의의. 네, 전속중개계약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정해서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하나여 그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중개의뢰계약을 말하고요. 현행법상 전속중개계약의 체계는 임의적이고요. 강제성은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와의 법률관계에서 전속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를 보시면 전속중개계약서 사용의무 밑줄 치고 펼칩니다. 이게 전속중개계약서라고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이. 자, 어디로 가시냐면 152쪽에 보시면 일반 중개 계약서 서식이 있어요. 이건 서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식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전속 중개 계약서라고 있습니다. 이 서식은 반드시 사용하라 이겁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이 전속 중개 계약서를 하시면 이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가 봐요. 그 옆에 보시니까 그 옆에 155페이지 보시니까 권리 이전령과 권리 취득령이 있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이전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매도.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은요, 매수인.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으로 나눠져 있고요. 한 장 넘겨보시니까 없네요. 자, 전속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서식을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사용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문제고요. 자, 148쪽에 가셔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시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몇 년 동안 보존한다고요? 3년. 몇 년 동안 보존한다고요? 3년 동안 보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끊고 전속중개계약의 체결 후 며칠이네요? 7일.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습니다. 며칠 이내에 공개한다고요? 7일입니다. 7일이고요. 니은번에 보시면 정보 공개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의 동그라미 칩니다. 또는입니다. 미시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인터넷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인터넷을 운영하고 있죠. 이걸 지금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한다는 거죠. 협회에서. 지금 거의 누구한테 지고 있으니까요. 번호. 다방인가? 다방. 직방. 이쪽이 엄청난 거래 규모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또 더구나 내년에는 이제 전자거래도 회복시켜 버리면 그쪽 시장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참 기회이죠. 기회.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위기감인데 위기감을 이게 그렇죠. 저도 이제 사업을 해보니까 사업이랄 거 없습니다만 한 번에 망하면 차라리 좋아요. 한 번에 깔끔하게 깔끔하게 포기하는데 이게 서서히 무너지면 방법이 없죠. 내일은 괜찮겠지, 내일은 괜찮겠지 하다가 시간이 지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망할 때는 확 이래서 되는데 그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 수입이 쭉 떨어질 텐데 뭐 어떤 변화를 좀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파고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알파고에 저희한테 던진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학습. 평생 학습하지 않으면, 평생 공부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시대에서는 좀 살아남기가 어렵다, 좀 고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 학습을 이번에 알파고가 저희한테 던지지 않았느냐 생각하고요. 정보 공개 나오니까 지금 안 계시니까 뒷담화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해평가사가 법률과 관련돼서는 변호사, 그 다음에 변호사 업무를 뜯어준 것이 법무사, 그 다음 변호사 업무가 많으니까 또 나눠준 것이 손해사정사, 그 다음에 이제 손해평가사거든요. 그래서 법률 안에서 이루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 법자격은 4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손해평가사는 더구나 2개고. 그래서 어려운 일, 심리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최근 2년 안에 합격 못합니다. 장담컨대. 왜냐하면 변호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사 지금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잖아요. 대학교 때부터. 공인중개사, 여기 안 계신가? 저기 나중에 갔더니 그럼 1회 때 학교에 가셔가지고 자격 취소돼가지고 없어졌다더라고요. 빌려주고 이렇게 난리 쳐가지고. 그래서 그 자격증이 지금 이렇게 고시화된지는 저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만약 했다면은 그 선배한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했습니다. 근데 선배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으니까요. 선배한테 여쭤보니까 선배가 또 복독방 할 거냐고 하면서 나를 엄청나게 혼냈다. 선배를 잘 만나야 돼요. 근데 그 선배님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공인중개사 하시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씁쓸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는 그때 이제 그 손해사정사가 그때 광주에 학원이 있었어요. 전남도청 그건데. 그리고 막 생각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쭤봤죠. 그때 다른 선배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그랬더니 그 선배도 그 봄 할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손해사정사 아시다시피 고소득 직업이죠. 고소득 직업. 변호사보다 지금 많이 벌잖아요. 인원수가 적으니까. 그리고 법무사. 법무사 또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법무사 시험 본다 했더니 그때는 글 잘 쓰면 또 행정서사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법무사가. 법률을 어떻게 다룰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또 생겨서 그냥 초창기에 관심제가 많습니다. 그런. 관심 많아서. 근데 또 선배가 합격하면, 공무원 합격하면 그냥 자격증 주는데, 그거 부담하냐? 자, 공무시험을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또 안 했죠. 그랬더니 지금은 아시다시피 전문 자격증화 돼서 고소득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똑같이 지금 야간에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3일 전이네요. 어떤 분 나도 찾으셨어요. 수강생인데 이제 안 계시니까. 안 계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 뒷담하고 있다는 거. 같이 오셨어요. 어떤 분하고. 같이 오셔서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막. 손해평가사를 본인이 알아보셨대. 여기저기. 근데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 이게 뭐 필요 있느냐. 근데 왜 왔어 나한테. 그러니까 막 화를 내시더라고. 좀 민망하더라고요. 민망해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누구한테 이렇게 알아보셨습니까? 했더니 저는 뭐 국가 자격증이니까 뭐 정부 부처에 보고 직원한테 알아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거시기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자격증이 이제 농작물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동네 이장님한테 여쭤봤답니다. 그랬더니 이장님이 그거 필요 없어 했답니다. 보험 가입도 안 해. 그러시더라고요. 돌산 다 안 하신가 봐요. 가슴 품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같이 오셔서 그 두 분이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거 뭐라고 하나? 저도 아직 이 자격증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해본 적도 없고, 단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에서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까. 법이란 게 저촉되면 바로 안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아니신 분이 변호사 활동하신 변호사법 위반 바로 많이 그 사무장님들은
그 교도소에 한 발 걸치고 살아요. 사실상. 변호사법 위반이잖아요. 대부분 걸리면. 고개와 분쟁이 생기면 100%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격증 없이 일하시면 무슨 법 위반입니까? 항상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법이란 게, 그래서 저는 제도가 바뀌는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법이 바뀌면 많은 일들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법이 바뀌지 않으면 잘 안 바뀌죠. 그래서 좀 당황했던 3, 4일 전에 그랬습니다. 월요일날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어차피 동영상 촬영 때문에 하는 거고요.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는 이제 나중에 판단하시는데요. 이쪽 지역 분위기하고 지금 순천 어제 이제 수요일 목요일은 제가 나주교센터 가잖아요. 매일 늘어요. 강의 수강생이. 그래서 지금 많이 막고 있습니다. 막 못 들어오게. 그냥 점심을 주고 막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도 부족하고 하다 보면서 60명 지금 듣습니다. 60명. 원래는 30명인데 다음 주에 또 온다는데. 근데 그쪽은 본인들하고 워낙 관련돼 있어서 그 배보험 가입 금액도 크더라고요. 엄청 크더라고요. 그 5,000평 가입하는데 한 200만 원 좀, 5,000평인데 얼마냐면 5,000평을 가입한 6천만 원 가입하는데 보험 가입 금액으로 200만 원을 자부담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20%예요, 20%. 그러니까 거기다 5를 곱하면 1,000만 원짜리 가입하는 거예요. 1,000만 원 가입하면서 5천만 원 보상받기 위해서 최대. 근데 그 80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입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근데 이번에 더 떨어뜨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험료는 갈수록 정부에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젊은 친구들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 직업으로 삼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안 될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공인중개사가 전문 직업이었다면 했겠죠.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가 전문 직업이 될 수 있다면 했겠죠. 법무사가 전문 직업이 있었다면 했겠죠. 근데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런 분들 보고 배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 필요했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행히 이 손해평가사라는 자격증은 누가 관련돼 있습니까? 손해사정사 하는 일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손해사정사 업무를 보시면은 아마 이 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손해사정사는 지금 현재 순천시에서는 단 한 명도 합격자 없습니다. 전남에서도 한 5명도 안 될걸요? 1년에 보시면. 광주 전남 합해서도 손해사정사 합격률이.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그 다음에 지금 사법고시가 어쨌든 없어진다면 그 인원들이 손해사정사나 법무사로 달라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손해평가사가 이렇게 뛰어들면 고급 자격증이니까요. 아마 힘드실 것 같고요. 기회가 됐으면 저도 지금 배우는 입장이니까요. 같이 배워보는 입장에서 한번 도전하신 다음에 월요일부터 해서 한 2주, 3주면 1차는 합격합니다. 1차는 합격하시고 2차는 우리 뛰어나신 두 자매님하고 자, 좀 때려보고 싶어요, 저를? 근데 좀 어려워야죠. 어느 정도 변호사 시험인데 알고 보면 사법 시험하고 네? 그렇죠. 사법 시험보다 근데 이제 이걸 아시려면요, 동네 이장님한테 여쭤보지 마시고요. 스페인의 손해평가사 제도, 그 다음에 미국의 손해평가사 제도, 일본의 손해평가사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가치를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걸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금 이번에 끝나면 뭐 하기로 했습니까? 11월 달에 일본 부동산 중개업을 좀 배우기로 했지 않습니까? 스터디 만들겠죠? 저희하고. 자, 148쪽 보겠습니다. 자, 148쪽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가 있고 7일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9쪽에 보시면 자, 부동산 거래 정말 또는의 동그라미가 있죠. 또는이고요. 일간신문에 하나만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박스 A부터 G까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B번 주의합니다. B번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에서 다만 여기서부터 쭉 미치시죠?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공개하지 않습니다. 인적사항 사생활 비밀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나오니까 머리가 복잡하죠? 복잡해질 것 같은데 각자 한 문제씩입니까? 소유권 한 문제, 전세권 한 문제, 저당권 한 문제, 지상권 한 문제, 임차권 한 문제 이렇게 구성하죠? 시험 문제에서. 선생님이 잡아주실 거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잡아주겠습니다. 네, 소유권 한번 잊어버리고 전세 살아보고 저도 전담포 한번 같이 가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C번 주의하시고요. 공법상 이혼 제한 거래에 관한 규정도 해야 되겠고요. 경면 도면이 뒤에 살 겁니다. 기본적 설명사항이 있고 세부적 설명사항이 있습니다. G번에 보시면 중개 대상물의 거래 이전 금액 및 공시지가인데 다 맞았던 주치죠? 두 지문은 왜 이거 박스 쳐놨냐면요. 굵은 글씨로 했냐면 이게 시험 지문이었어요. 기출문제. 그래서 주로 많이 나오는 지문이 특히 임대차.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하시는 분한테 공시지가까지 굳이 알려줄 필요 없다 이거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통지 의무가 있고요. 통지 의무. 통지 의무하고 고지 의무는 좀 다르죠.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전속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한 때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도 통지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통지 의무는요, 계약을 체결한 후에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고지 의무는 계약 체결하기 전에 발생하는 의무고요. 혹시라도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가 있다면 보험 계약하실 때 여러분들 고지 의무가 있죠. 알려주잖아요. 보험사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계약 체결 전에 하는 건 고지 의무고요. 계약 체결을 후에 하는 것은 통지 의무입니다. 이 보험 쪽에서 통지 의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통지하죠. 이게 통지 의무고요. 저희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통지 의무는 계약이 체결한 후에 발생하는 의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업무 처리 상황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온 것 같아요. 중속 중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전속 중개 개업 공인 중에서는 의뢰인에게 2주의 1 이상 줄칩니다. 의뢰인에게 2주의 1 이상. 이게 중에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숫자이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하는 것 같아요. 틀리기 쉬웁니다. 2주의 1 이상 중개 의무 처리상 문서입니다. 문서의 동그라미. 문서로서 통지합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무화되어 있고요. 통지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죠. 2주에 한 번씩 문서로서 지금 열심히 그 물건에 대해서 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죠. 자,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에 이것도 일반에도 마찬가지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거래 사실의 통보 의무가 있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될 때는 일일 지체 없이 당해 거래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있고요. 전속중개 의뢰인의 의무의 별표 많이 치겠습니다. 3개 정도 칠까요? 이 전속중개 계약서가 어렵게 출제하면 이쪽에서 나올 겁니다. 어렵게 출제하면 이쪽에서 나오는데 전속중개 의뢰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도 어떤 의무가 있냐면 먼저 1번에 보시면 기억에 전속중개 계약 유효기간입니다. 전속중개 계약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입니다.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입니다.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속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각 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하기로 체결했습니다. 이 사람 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에 기억해 보시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로 만약에 을도 계공이라면 이 사람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에 대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만약에 계공에게도 을이라는 계공에게도 의뢰됐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을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전속중개개업사에게 100% 예를 들어서 이게 100%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100%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가백에 줍니다. 네.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전속개업공인주사에게 지불해야 된다. 니은번에 보시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여기도 유효기간 내죠. 전속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개업경주사를 배제하여 그와 거래한 경우에도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그래서 자 A가 이 물건에 대해서 갑에게 의뢰를 했는데 갑이 B를 찾았어요. 그래서 B를 찾아서 이 물건에 대해서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인데 A가 갑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B하고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 경우에도 100%를 줍니다. 100%. 결국은 이 B는 누구 때문에 알게 됐으니까요? 그렇죠. 갑 때문에 알게 됐으니까 100% 준다. 이건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발생해서 수정 걸어가지고 50%인가 500만 원인가 이렇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전속중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당시에는 전속중개는 아니었고 일반 중개였는데 일반 중개라는 사실만 빼고는 이런 경우였어요.
갑이 B를 찾아줬는데 둘이 이 사람 배치하고 나중에 봤더니 금액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았죠? 소송 제기해서 수수료를 받았어요. 500만 원 받았다고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죠? 500만 원. 제주도가 지금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자, 가백에 의뢰했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불안하니까 또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녀서 예를 들어서 C를 만났습니다. C를. 이 경우에 C를 만나서 둘이 교류했습니다. 아직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안에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쓰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아직 기간은 남았어. 유효기간 아니야. 유효기간인데 A가 스스로 찾아냈습니다. 스스로 C를 찾아내서 서로 계약을 거래시킬 필요 없어요.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이? 여러분들이라면 절반 받습니까? 절반입니까? 자, 그래서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래한 경우에는 끊고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입니다. 이출치고 별표칩니다. 아마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서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꼭 주의합니다.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수수료의 50% 범위가 아니더라고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요된 비용입니다. 비용에 미쳐집니다. 중개보수인데요. 약정된 수수료, 중개보수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비용만 지불한다 이겁니다.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한 비용에 한해서 지불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중개수수료가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었다. 100만 원이 나왔을 거고 정상적이었다면 그다음 소요된 비용이 30만 원이라면 얼마를 주겠다는 겁니까? 30만 원 주겠다 이거죠. 50만 원 안 넘었으니까 50%. 만약에 70만 원이라면 70만 원, 100만 원 원래도 정상은 100만 원이고 비용이 70만 원 됐다면 얼마 주겠다고요? 50만 원. 그런데 우리 박사님 말에 의하면은 말씀드리면 못 받는답니다. 못 받는다고. 간단 명료하게 실제에서 안 주면 못 받는답니다. 안 주면 못 받습니다. 안 주면 못 받도록 해서 이것도 이제 그렇게 되면 안 주면 못 받으니까 에스크로 계정을 이용하면 이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에스크로 계정. 자, 2번에 보시면 중개의뢰는 전속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되어 있고요. 유효기간은 3개월 동안 합칩니다. 전속중개계약은 3개월이면 3이 많이 나옵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요. 유효기간 3개월에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보관입니까? 3년 보관입니다. 보관 3년입니다. 전삼이라고 이거죠. 우리가 전삼. 유관시 제재가 있고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해당됩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공인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고요. 업무정지 처분에도 해당되네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 시에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속중개계약서를 일정 기간 보호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사가 공개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2주 내에 1회 이상 상황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관청 업무정지 처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사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 거래 정보만 허위로 공개하거나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는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500만 원의 과태료 취하시죠. 500만 원 과태료. 개업공인사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나중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156쪽입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장 중요한 거죠.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 의무. 가장 중요하죠.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 의무. 자, 확인 설명 의무. 정말 이거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정말 꼼꼼히 챙겨서 상대방에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긴다더라고요. 대부분 분쟁의 소지가 확인 설명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확인 설명문 보시면 법률상의 규정 보시면 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개업공인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에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 기타 대통령의 정한 사항을 확인해서 이를 중개대상으로 권리를 취득하고는 하는 의뢰인에게 미치칩니다. 권리 취득자입니다. 권리 이전자가 아닙니다. 취득에 통을 쳐주시고요. 취득입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전이라고 나올 겁니다.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명해야지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명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파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고자 하는 사람한테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는 토지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됐습니다. 설명의 상대방,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은 당해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하고요. 설명의 방법입니다. 근거 설명인데요. 이게 실제로 많이 필요한가 봐요. 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이거 다 이렇게 첨부해서 이렇게 주신가 봐요. 이게 많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은가 봐요. 이게 첨부할 때마다. 이걸 보통 700원, 800원 하는데 300원에 한 방법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어떤 분이. 자, 설명의 시기입니다. 자, 개업공인주산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설명을 의무를 줍니다. 중개 완성되기 전에 뜻입니다. 설명 의무는 중개 완성되기 전에 합니다. 중개가 완성된 후에는 뭐 합니까? 그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중개가 완성된 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뭐 하고요? 확인 설명서.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자료 요구권이 있습니다. 법률상의 규정.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 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태에 따라 밑줄 칠까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요구의 대상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요구 가능한 자료는 내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의 상태, 환경 조건으로서 일소진, 일조 소음, 진동이 해당된다 했습니다.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 등 권리이전 의뢰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러한 사실을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료 요구의 한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료 요구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또한 의뢰인도 개업공인사의 자료 요구에 응해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개의뢰인에 대한 신분증 제시 요건 하나 밑줄 칠까요? 중개의뢰인에 대한 신분증 제시 의료권이 있는데 법률상의 규정에 보시면 개업공인사는 중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서울 쪽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가 봐요. 전세 살고 있는 분이 집 팔고 떠나버리고, 그죠? 네. 전세 사시는 분이 전대 차고 떠나버리고 돈 받아서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죠? 당사자끼리 했을 때. 당사에게 지난번에도 한번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매독 한번 해서 젊은 친구들은 했던 것 같은데 몇 팀 같이 했었죠? 몇 팀이? 몇 사람이? 그래서 그 돈 전체가 사기당하는. 근데 저희 생각이 그렇죠. 이렇게 당할까 싶은데 진짜 당한가 봐요. 한번 당하게 되면. 이번에 혹시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어젠가 그제 인천서 황당 무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을 모르면 저 같은 사람도 혹한 것 같은데 사기를 58원인가 쳤더라고요. 어떻게 그냥 이물질, 분리를 할 수 있다. 물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물하고 물에서 추출해서 하게 되면 오염을 제거하는 이렇게 해서 한다고 딱 했는데 그럴듯하게 학비도 만들고 했는데 어떤 분한테 딱 했더니 투자를 받았는데 58억인가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사기였고 그런데 자료 전혀 없었고요. 아무 근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이 또 그 시행을 해본가 봐요. 실제로 이게 그 자료 가지고 해봤더니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보다 훨씬 더 안 좋고 상황이. 근데 이게 순식간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독점 판매권 준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기 한번 딱 하려고 마음 먹으면. 저 같은 경우도 그 회사 다닐 때 증권사에 있으니까 하루에 들어오는 정보들이 별의별 게 있습니다. 별의별 게 있는데 어떨 땐 그럴듯하고요. 이게 진짜 도움이 될까? 그걸 보라고는 안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예전에 있었는데 그 캔이 있잖아요. 캔. 지금 따뜻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술이 있었냐면 그게 홍보해갖고 다 개발하고 하면 시장 규모가 이런다는데 딱 따면 편이 그래요. 딱 따면 시원해진다고. 진짜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그런 정보가 또 흘려가지고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네. 올라가지고. 근데 없어졌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다이아. 전화만 하면 뭐 다 그거. 근데 실제로는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위치 추적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좀 시대는 빨랐습니다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한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다가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우리 곁에 와 있는데
처음에 그걸 바라보는 안목, 그걸 또 사업화시키고 그걸 안정화시키고 이런 것은 좀 힘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기술이 좀 빨리 와서 망해버린 기업이 우리나라로 보면 김치냉장고 쪽이죠. 김치냉장고를 70년대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70년대, 80년 초에 만들어서 그 김치냉장고 만들어서 획기적이다 했더니 모든 사람들 그걸 누가 김치냉장고 누가 사냐? 냉장고도 집에 없는데 그죠? 네? 네. 김치냉장고는 70년 후반 80년 초에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그때 집집마다 아니고 뭐가 없을 때였습니까? 네. 냉장고가 없을 때 했잖아요. 그래서 김치냉장고 그때 사장이 됐는데 그 이후에 시대 흐름을 타면서 지금 집집마다 냉장고보다 김치냉장고가 더 있죠. 시대의 흐름을 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 또 유명한데 우리 밥솥 같은 경우도 푸크전자인가요? 밥솥하는 푸크전자인데 그때도 밥을 누가 밥솥에다 하느냐 뭐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서 밥솥 수입이 또 한때 밀수에 가장 참고했지 않습니까? 여수? 예, 코끼리. 네, 코끼리. 예. 그게 그렇게 밥이 맛있었습니까? 아, 잘 됐습니다. 코끼리 뭐 타는 아, 그렇습니까? 지금은 이제 쿠크 아닙니까? 우리나라. 근데 뭐 중국인들은 일본 가면 꼭 밥솥 사고. 아, 우리나라가. 밥솥하고 비계 사고. 아, 80년대 이야기처럼. 네. 비대 상합니다. 그래서 그 생활 수준이라는 게 조금 시간을 흐르면서 좀 앞서 나가야지 너무 앞서 나가도 좀 기술력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많죠, 우리나라에. 너무 앞서가서 그 시장 상황 맞물리지 않아서 모두 사라진 기업들이 많은데요. 자, 158페이지 중개의뢰인에 대한 신분증 제시 의무까지 있고요. 확인설명서까지 보겠습니다. 확인설명서입니다. 확인설명서 사항 왜 외워야 되느냐? 이건 뭐 아닌 것 같고요. 그 옆에 보시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보시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과태료는 500만원 과태료 처분 대상이고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항이고요. 자, 확인설명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뒤에 보시면 먼저 설명하고 배워볼까요? 자, 158페이지 확인설명 사항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160페이지 보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작성이 잘 나오는데요. 161페이지에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에서 3년간 사본을 보존한다는 거죠. 사본 3년간 보존하는 거고요. 거래계약서 몇 년간 보존합니까? 거래계약서. 5년. 그렇죠. 5년이죠. 거래계약서는 5년이고 확인설명서 사본은 3년간 보존한다는 거 아마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있죠? 저희가 여기 한 장 나눠드린 거 보시면 있죠? 또 3년하고 5년에서 자 9번에 보시면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관해야 된다 되어 있고요. 만약 전속중개계약서 보관하자면 업무정지 되어 있고요. 10번에 확인설명서는 3년간 보관해야 된다. 보관하자면 또 업무정지고요. 공탁금도 3년간이었죠. 5년 보시면 거래계약서 사본 5년간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해당됐네요.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주의하실 게 거래계약서가 5년. 지난번 시험에서는 전속중개계약서가 3년의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서 작성 시점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요. 법정서식입니다. 법정서식 주의하실 게 확인설명서의 법정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밑줄 치고 별표 칩니다. 아직까지 이게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법정서식 하면 저희가 전속중개계약서만 주로 했는데 이 확인설명서도 법정서식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법정서식 보러 가겠습니다. 자, 법정서식 만나러 가보죠. 163쪽입니다. 163쪽에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163쪽에 이게 법정서식이죠. 중개대상물은 확인설명서, 주거용과 건축물입니다. 이번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번 시험에 출제할 겁니다. 주거용, 건축물.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 도표 전체를 외우셔야 되는데 저희가 외우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기본 확인사항에서 대상 물건의 표시에 있어 그 다음에 권리관계의 권, 그 다음 토지 이용 계획의 대권도 이렇게 했죠? 대권도 4번에 입지 조건의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의 관,
한 장 넘기시면 비선호시설의 비, 거래 예정 금액의 거,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의 취, 그래서 태권도, 입감비, 거치 이렇게 였습니다. 태권도 아시겠죠? 태권도, 입감비, 거치. 태권도 도장에 가면 입감비라고 그러더라고요. 입감비, 거치 하나 기억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개업공유사 세부사항에 보시면 세부사항은 실제 권리관계의 실, 내부 시설의 내, 벽면 도배의 벽, 환경 조건의 환, 그래서 실내 벽환, 실내 벽화를 그린다 해서 실내 벽환. 그 다음에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공통이고요.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 163페이지에 확인 설명 근거 자료가 있잖아요.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보시니까 확인 설명 근거 자료가 등기 권리증,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이걸 전부 첨부해 주신다 하더라고요. 어떤 거는 계약할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두껍답니다. 그래야지 분쟁이 안 생긴대요. 이걸 안 했다가는 나중에 분쟁 생겨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래서 여러분들도 업무는 원칙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원칙을 배워서 여기 확인 설명서 근거 자료, 여기 등기 권리증 주지 않았느냐, 등기사항 있지 않느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 계획서 이걸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하죠? 뜯는다 표 뭐라 발급받을 때도 비용이 많이 든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 발급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거 반값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답니다. 저한테 안 맞추는데? 그것만 해도 돈 아낀다던데. 자,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은 상태이잖아요. 상태에 관한 요구사항을 했는데 만약에 거절했는지 거절 안 했는지 이거 표시하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이제 토지용 관계, 그래서 아까 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니까 취득시 부담할 조세가 있잖아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짜증납니까? 네. 세법에 배우시잖아요. 164쪽에 동그라미 8번에 취득세 몇 프로,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지방교육세 몇 프로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농부가 지게를 지고 간다. 뭐 이렇게 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162쪽에 가서 마저 해버리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165페이지 한 장 넘기시면 영문으로 작성한 것도 있습니다. 영문으로 확인설명서 외국인하고 거래를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영어를 모르는 외국인들 어떻게 할까요? 자, 영문으로 좀 만들어져 있고요. 자, 169쪽 보겠습니다. 169쪽에 보시면 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라고 되어 있고요.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되어 있죠? B의 동그라미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설명서 양식과 비주거용 건축물의 양식이 다릅니다. 달라요. 다르고요. 그래서 비주거용에 보시면 업무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 매매냐, 교환이냐, 임대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확인설명 잘 똑같죠? 등기 권리증, 등기사항 증명서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유사 기본사항이 또 시험에 나올 텐데요. 태권도 입감비 보세요. 입감비에서 뭐가 없죠? B가 없죠? 비선호시설이 빠져 있습니다. 태권도 입감비 거치에서 그래서 B에는 비 없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B에는 비 없다. B에는 비 없다. B에는 비 없다. B에는 비 없다.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지조건도 알고 보면 자, 입지조건 169쪽에 4번의 입지조건과 주거용 건축물 입지조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63페이지 동그라미 4번의 입지조건과 169페이지 동그라미 4번의 입지조건 있는 것과 없는 것 좀 구분하시죠. 그렇죠? 혜리가 어디로 이사 갔다고요? 판교. 근데 판교에는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그래서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판교가 없습니다. 판매시설과 교육시설. 비주거용이니까요. 그래서 판교가 없는 것은 비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아마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고요. 아무튼 이번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작년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토지가 나왔었잖아요. 172페이지. 172페이지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토지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살짝 사장님, 토지 거래가 수익이 됩니까? 아파트 거래가 수익이 됩니까? 토지가 더 수익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한 방에 정했습니다. 토지가 더 수익이 많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172페이지에 토지 확인 설명서도 옆에 잘 놔두시고 항상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 근데 여기 보니까 또 태권도 입감비 거치대 입지 조건에서
그러니까 뭐만 없습니까? 대까지만 있죠? 그렇잖아요. 네. 나머지가 없잖아요. 토지니까요. 뭐 판교 주차시설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 없습니까? 교육시설, 판교시설도 필요 없고요. 태권도 입관비, 태권도 관이 없네요. 또 관이 뭡니까? 네, 권리에 관한 사항이죠? 관리가 아니에요. 관리에 관한 사항이 없네요. 체크하시고요.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요. 작년에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 기본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토지에서 기본 확인 사항과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세부 확인 사항을 구분해서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작년에 쉽게 출제했고요. 올해 조금 더 어렵다고 하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545쪽에 35번이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35번. 이보다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조금 더 응용해서 더 비슷할 텐데요. 난이도는. 토지매매의 경우에 중개대상물 확인서면서 소식에 개업공인사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실내벽화는 어디에 해당됐습니까? 지금까지? 세부사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쉬웠잖아요. 시험 문제가 작년에는 실내벽화만 했으면 됐는데 올해는 이렇게 안 나올 것 같다 이겁니다. 올해는 비선호시설에서 아까 말씀드린 건 입지 조건인가요? 여기 있는 것과 없는 것 여기까지도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을 해서 162페이지 마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2페이지에 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지문 형태로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이냐 미세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자, 미시란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확인 설명서에 미시 나오고요. 거래 계약서에 미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확은 미시다. 만약 소속 공인중개사가 참여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및 해야 돼요. 둘 다 서명 및 날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중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와 업무를 담당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법인의 분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자하고 소속 공인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